자,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고요. 나머지 쭉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동소유 재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이제 공동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럼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그냥 지분대로 나눠내는 지분대로. 자기 지분대로. 그러니까 뭐 5대5다 그럼 5대5로 나누면 되고 뭐 6대4다 그럼 6대4로 나누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뭐 식구끼리나 부부끼리 공동명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할 때 남편하고 부인하고 집을 공동명의를 한다 쳐봐요. 그럼 할 때 그럽니까? 남편이 아무리 세상이 뭐 남녀 평등 시대라지만 나는 하늘이고 당신은 땅인데 5대5가 가당키나 하냐? 내가 51, 당신이 49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 와이프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동명의는 관두고 단독으로 혼자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말 않고. 그죠? 말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름만 올리죠? 누구누구의 1인.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제 최면을 써주니까 제 이름이 앞에 들어가겠죠. 그럼 제 이름 들어가고 와이프는 그냥 이름 없이 왜 1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일 깔끔한 거예요. 그죠? 보통은 이제 누구누구의 1인으로 가거든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지분 표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때는 세법 어떻게 한다? 균등. 똑같은 걸 옵니다. 무조건 똑같은 거. 그죠? 그래서 지분권자가 되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시험을 뭐라고 내요? 이거 뭐 여러 번 나왔겠죠. 왜? 이게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공유자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중 1인. 왜 지가 지정을 해요? 남의 재산을. 그죠? 알아서 하는 거죠. 없으면 5대5가 똑같은 거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4번은 이거예요. 이거는 주택은 이게 뭐냐면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죠. 주택 이렇게 있는데 값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세금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나온 세금을 둘이 나눠낸다 했죠. 안분해서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한다. 이걸 처음에 과거에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분은 제가 전에 총론할 때 했던 거죠.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으로 가고 면적, 토지를 안분할 때는 면적인데 이는 금액 자체를 안분하니까 이 토지 건축물의 공시가격인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수탁지의 신탁은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 이렇게 재산을 신탁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 그러고요. 얘를 이렇게 합니다. 맡긴 사람, 맡은 사람 그런 뜻이죠. 말 그대로. 그죠? 그럼 얘가 A하고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이렇게 신탁을 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럼 원주인은 누구예요? 원주인은 이제죠. 근데 명의는 얘한테 넘어갔죠. 그죠? 그러면 지금 원주인이 얘한테 얘가 관리 목적으로 얘한테 넘겼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취득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취득세 비과세율 때 얘는 형식적으로 등기만 넘겨받았으니까 취득세는 비과세하는데 재산세는 누군가 내야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재산세를 내느냐 그 얘기죠. 자, 원래는요 얘가 납세 의무자였어요. 과거에 몇 년 전에는. 근데 법이 개정돼서 수탁자로 바뀌고 그 해 시험에 얘를 정답을 했었어요. 다음 중 신탁 재산의 경우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다. 땡 틀린 걸 고르죠. 아니고 수탁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법적인 납세 의무자를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왜? 명의가 얘 앞으로 돼 있잖아요. 부동산이. 얘가 체납을 했어요. 압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명의가 갑 앞으로 안 돼 있고 을의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채권 해소하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을 바꿔서 누구 명의로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법을 바꿔버린 거지. 그러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얘가 법적인 납세 의무자 되어 있으니까 요 A와 B 부동산에서 압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신탁 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해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매매 변동사이 생기면 신고를 하면 실제 소유자 그랬죠. 근데 만약에 신고 안 해버리면 누가 낸다 했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낸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랬고. 근데 밑에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그죠? 상속 받았는데 보통 상속을 받았는데 아직 상치르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죠. 그러니까 바로 막 상속 받자마자 막 형제들이 막 서로 막 아버지 오늘 장례 치르고 3일째 딱 끝나자마자 모여가지고 막 등기치고 막 이럽니까? 그럼 동네에서 욕먹죠. 저것들이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기다렸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직 뭘 못했어.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어.
그죠? 등기를 못 한 거죠. 왜? 실제 재산 파악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누군가 세금을 낼 수가 없죠. 왜? 누구 거라고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등기 안 돼 있어? 그러면 뭐라도 해. 등기를 아직 안 했으면 나중에 실제 소유자 신고를 하라는 거지. 왜? 일단, 누구 거라고 등기만 안 돼 있지 형제들끼리 이건 얘 거고 얘 거고 구분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를 이 상속재산 내 거다. 이건 얘 거다라고 신고라도 해주면 돼. 아직 뭐는 안 돼 있지만 등기는 안 돼 있지만 그러면 그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내면 돼요. 근데 말했잖아요. 지금 상출이가 얼마 안 되는데 등기도 못 했고 근데 등기를 안 했지만 가가지고 또 가서 이 등기를 아직 못 하는데 사정상 실제 소유자는 얘 건 나는 얘 거예요. 이건 내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못 하잖아. 둘 다 아직 안 한 거야. 그죠? 근데 뭐래요? 돌아가신 6월 1일이 된 거예요. 6월 1일이. 그죠? 그럼 뭐예요? 은평구청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 부모님 돌아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등기도 안 됐고 신고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은평구에서 그러시냐고 애도를 포한다고 하면서 그럼 천천히 내세요.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슬픔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슬픔은 이해하지만 세금은 내라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아직 등기도 못 했고 뭣도 안 했어. 실제 소유자 신고도 못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뭐래요? 그럼 네가 내 그런 거. 내가? 왜? 그랬더니 내가 누구요? 주된 상속자랍니다. 내가 왜 주된 상속자? 딱 보니까 네가 제일 많이 받았네. 어떻게 알았니? 그런 거죠. 그죠?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합니다.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 상속 재산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된 상속자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얘가 상속에 얘가 내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아서 뭘 했으면 등기했으면 등기한 사람이 각자 내는 거고 등기는 안 했지만 뭘 하면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거고요. 둘 다 안 했을 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가 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속은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 이 두 개를 나중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 그런 거 내는 거죠. 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럼 땡 틀리잖아요. 왜? 등기는 안 됐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했다. 그럼 누가 내는 거야? 사실상 소유자.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주된 상속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대충 읽고 얘가 맞았어? 그런 거 나중에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건 나중에.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둘 다 안 하면 주된 상속자 해서 거기 얘기가 이제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 국가연부 무상은 뭐냐면 우리 시험에 이거가 요 비슷한 지문이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 요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국가 등 소유예요. 학원 건물이 국가 거라는 거예요. 국가 거. 그죠? 근데 갑이 여러분이 국가랑 계약을 했어요. 이 건물을 사겠다고. 산 건 아니에요. 사겠다고. 그죠? 매수하겠다고 뭐만 한 거야? 계약만 했어요. 그럼 이를 뭐라 그래? 사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매수 계약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건물을 여러분이 사진 않았어요. 그냥 국가한테 내가 언제 사겠다고 뭐만 한 거야? 계약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재산세를 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왜?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한테 재산세를 내래.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거 뭐냐? 자, 얘가 계약을 했는데 무슨 계약을 했냐면 연부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연부 계약이라는 게 우리 앞에 연부취득 취득세 배웠죠.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100억짜리를 국가 걸 100억인데 얘가 5년 동안 1년에 20억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지. 그럼 현재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한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5년 계약을 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매수 계약자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거야. 자기 게 아닌데 임대료 내고 안 내고 공짜로. 그죠?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건물이 국가 건데 제가 국가랑 5년간 연부 계약하고 돈을 5년 동안 나눠내는데 그 5년의 계약 기간 때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공짜로 학원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는 얘가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거인 것처럼 공짜로 썼으니까 양심 있으면 세금은 누구 덜어야 되는 얘기야? 네가 내란 얘기지. 그래서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결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인데 만약에 법인과 연부 무상 그러면
매수 계약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연부 계약. 일반 매매 계약은 인정 안 되고. 유상으로 쓰면 유상은 뭐예요? 여러분이 따박따박 월세 내고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죠. 세 개 동시 국가, 연부, 무상 그러면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 걸 공짜로 쓰니까 네가 내라는 얘기죠. 올해 시험에 이 비슷한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지문에 냈어요. 납세 의무자. 그죠? 그래서 국가, 연부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되면 매수 계약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비지 불이지는 뭐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은 다 좋아하죠? 그죠? 공법만 되면 웃음이 나오죠?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죠?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 공법의 도시개발법을 보면 그 환지방식이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면 되게 쉬워져요. 환지방식에서 보면 그 채비지 불이지라는 게 나와요. 채비지라는 게. 이 채비지가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대신 해주고 땅 주인한테 돈을 받아야죠. 공사비를. 근데 그 공사비를 땅으로 받아요. 그 땅으로 받는 걸 채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비지가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받았으니까 그 채비는 누구 거란 얘기야? 사업 시행자 거란 얘기죠. 재산세 누가 내야 돼요? 그렇죠. 직권이니까 지가 내야지.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내는 거.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갑 건데요. 을이 갑자기 나타나 지 거라고 우기는 거야. 갑이 점잖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점잖게 얘기했더니 좋은 말로 조곤조곤 얘기하면 사람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럼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다가도 안 되면 알았어. 그러면 법대로 해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자, 그럼 소송이 걸렸는데 문제는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누구 건지? 근데 또 뭐가 됐어? 6월 1일이 됐어요. 그럼 은평구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금 내라고 그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지난번에도 상속할 때 와가지고 네가 내라고 슬픔을 이해하지 그러더만 야 그건 그렇다 치고 야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봐봐. 법이 뭐라고 돼 있어? 아직 판결이 안 나가지고 내가 내고 싶은데 얘하고 내하고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누가 주인인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산세 못 내니까 나한테 내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냐? 그렇지. 그럼 네가 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가야겠다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누구? 사용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강조하지만 요게 많이 틀려요. 얘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외워야 돼요.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사용자. 다른 거 불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은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공부가 되잖아요? 그럼 되게 헷갈려요. 저 지문이. 여기서 딱 헷갈리는 게 제일 많이 헷갈려요. 이걸 많이 틀려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공식처럼 외우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쭉 있잖아요. 거기 206페이지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 프린터 놔준 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죠. 거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굳이 교재를 지금 줄 치면 없겠죠. 그죠? 1월 강의할 때 줄 잘 칠 거니까 그 206페이지부터 나와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그죠? 한번 볼까요? 책 있으니까. 자, 3번 206페이지 3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 그래가지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고요. 1번의 공유재산은 누가 낸다고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되는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누가 낸다? 균등. 그죠? 똑같은 걸로 본다. 가로 안에.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가 다르면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안분한다겠죠? 무엇으로 안분한다고 돼 있어요? 금액이니까 금액인 시가 표준액 비율로. 그럼 거기는 시가 표준액이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이. 3번 신탁재산 누구래요? 수탁자. 그죠? 수탁자. 그러시면 되고요. 그 맨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 맨 아래쪽에 보면 거기 있죠?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한 건데 기억나시나요? 전 시간에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 매수가 뭐다? 납세 의무자다.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양수인, 도인이가 아니고 누구? 수인이가 내는 거. 수인이. 도인이, 수인이, 도인이 양씨인데 도인이 수인이죠. 도인이, 수인이. 도인은 좀 남자 같죠? 수인이가 여자 같고 그죠? 이름이 이쁘잖아. 수인이. 그죠? 수인이가 내는 거예요. 수인이. 이쁜 수인이가. 그죠? 이 얘기는 학원에 가면 제가 강의했던 학원에 올해 수인이 근데 진짜 수인이가 있어요.
그다가 그 강연이니까 선생님 얘가 수인이에요. 윤수인이래. 그죠? 근데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 이름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학원 출신들은 이건 안 틀려요. 왜? 수인이. 누가요? 수인이. 그죠? 윤수인, 양수인. 그죠? 수인이. 이름 이쁘네요. 그죠? 수인이랍니다. 수인 매수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예외 보면 1번에 공보상 소유자라고 돼 있죠? 자, 공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어요. 그럼 실제 소유자 신고해준다 했죠? 안 했어. 그럼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 양거로 이번에 주된 상속자 그랬죠?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이 개시가 됐으나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그 얘기고요. 3번 종중재산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종중 선산 같은 거 있잖아요. 선산. 그게 원래 종중명의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 종손 앞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는 종손 앞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종중 선산인 거죠. 그러면 지금 공보상의 명의가 종손인 개인 명의로 돼 있잖아요. 실제 소유자는 누구고? 종중이고. 그럼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종손, 즉 공보상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뭘 해버리면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지금까지 내가 냈는데 나 내년부터 안 낼 거야. 그러면 은평구청 가서 이 재산이 종중 거라고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종중 앞으로 나오고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여전히 누가 내야 된다? 공보상 소유자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3번에 공보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수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 그 얘기고요. 매수계약자는 거기 있죠? 국가 연부 무상 그걸 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중요한 건 국가 등 그다음에 연부하고 무상을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매수 계약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키포인트 되는 단어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사업시행자. 그렇죠? 사업시행자. 그래서 거기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낸다. 그런 얘기고요. 그 수입하는 자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수의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인 수의 비행기를요 한국에 수입을 해와요. 본인이 사용하거나 수입하려고. 그죠? 그럼 문제는 외국인 걸 임차하여 수입한대. 어찌 됐던 거나 통과해서 들여왔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수입하는 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재산세 누가 내겠어? 수입한 자가 낼 사람이 걔밖에 없는데. 그죠? 그리고 7번 사용자 뭐라고 했어요?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누가 낸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의 얘는 뻔뻔해요. 내용 자체가. 거의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 그 있죠. 밑에 208페이지 예제 문제 있죠. 1번. 그 지금 바로 했으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가 얼마 어려운 기출문제잖아요. 자, 틀린 것 1번. 공유재산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걸 누가 낸다? 지분권자. 가로 안에 지분 표시 없으면 균등. 맞죠? 2번.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누가 낸다고요? 사용자.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공식대로. 그죠? 그 다음에요. 208페이지 거기 밑에 3번. 3번. 지자체와 국가 등이죠? 연부 무상. 그럼 누구? 매수 계약자. 그죠? 4번. 공보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수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낸다 했죠? 공보상 소유자. 자, 5번. 상속이 개시가 된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대. 그럼 누구라 했어요? 주된 상속자가 답이잖아요. 엉뚱한 얘기 있죠? 틀렸잖아. 답이 5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도 그게 문제는 별로 없죠. 왜? 뻔한 지문을 갖다 그냥 내는 거니까 이건 특별하게 틀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 땡큐인 거죠, 사실은. 그죠? 왜?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기출문제 보면 막 엄청나게 나와 있어서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내용이 이게 단데 내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 말이죠. 말만 조금씩 바꾼 거예요, 말만. 느낌만 다르게. 그죠?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나와요? 과세표준 나와요. 올해 시험에 얘도 지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잘 보세요. 얘는 보유세라겠죠? 보유세는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신고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고를 못 해요?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평구도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금액을 모르죠. 근데 세금은 걷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할 때 그 부동산의 최저 금액을 결정해서 공시한다 했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공시가격.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시가 표준액 그럽니다. 그래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전부 다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지방세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물론 6월 1일 기준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예배가 있어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다가 뭔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올해 시험에도 이 지문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공시가 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 표준에. 이걸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일부만 낸다는 거죠. 일부만. 그죠? 자, 근데 그 비율이 몇 %냐? 과거에는요, 얘가 과세 표준 적용 비율 그래서 50%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무조건 50%만 세금을 냈어요. 공시 가격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야, 이게 일괄적으로 50% 내는 건 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좀 더 내게 해서 비율을 50% 고정돼 있던 걸 1년에 5%씩 올라가도록 법을 바꿨어요. 5%씩. 그러니까 올해 50%, 내년에 55%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계속 치는 거야. 근데 재산세는 점점 많이 나와요. 왜? 비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바꿨어요. 어떻게? 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좀 그렇고 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알아서 정하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세율을 더 비율을 높이고 경기가 나빠지면 낮추자.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을 반영하자는 얘기죠. 해가지고 이거를 한 건데 요거를 하는 것은 부동산만 해당됩니다. 부동산. 그럼 뭐예요?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는 그냥 100%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비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얘네 둘은 최저 50%에서 최대 90% 범위 안에서 정하고, 주택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줘요. 그래서 얘는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저 비율을 높이고 나빠지면 낮추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만들 때 어쨌든 이 구간을 범위를 정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정할지를 처음에 첫 해에 그죠? 만들었겠죠. 자, 그럼 처음에 이걸 법을 정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율을 너무 높이면 조세 저항이 생기죠. 세금 우리가 많이 내니까 짜증나잖아. 그죠? 근데 너무 낮추면 세수가 줄죠. 그러면 낮추면 세수가 줄어서 걔가 불만이고, 높이면 많이 나서 우리가 불만이고,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서로 불만 없으려면 반땅 하면 되죠. 반땅. 그죠? 딱 중간 하면 돼요. 그 중간. 얼마? 70. 예. 60.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정한 거야, 처음에. 반땅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왜? 이거 못 바꿔요, 여러분. 말이 경기가 좋아면 높이고 낮춘다 그러지. 그러면 만약에서 정부에서 경기 좋았다고 해서 5% 올렸다 쳐봐요. 그 다음날 우리가 체감할 때 국민이 다음에 약간 경기 나빠진 것 같은 건 뭐라고 그래요? 당장 내려 이러는 거죠. 그럼 올렸다 내도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번도 안 바뀌었죠. 올해도 70%, 60% 됐고 내년도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올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예요? 저 비율을 2030년도까지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세금은 계속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요, 이미 올리고 있어요. 종부세가 원래 80%였거든요. 80%. 근데 5%씩 올리기 법이 개정돼서 벌써 85% 됐고, 올해 90% 했어요. 내년에 95% 내요. 내후년에 100%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종부세가 많이 나온 이유가 그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년에는 왜 문제예요? 세율도 올라갔고, 그 비율도 또 95% 올라가니까 올해보다 또 2배 이상 나온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갖고 있으면 죽는 거죠, 막.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종부세가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법이, 얼마 전에 그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재위 통과가 됐는데, 그 최고세율이 42%거든요. 근데 45%로 올리고요. 그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그 부부 공동명의는 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혜택이 별로 없었거든요. 집 1주택자인데 단독만 혜택을 주고, 그래서 불합리하니까 이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회의 통과되겠죠. 왜냐면 그 여야 합의해서 그 통과된 거니까 아마 본회의 금방 통과되겠죠. 그럼 내년부터는 그 개정된 내용이 적용이 된다 치면 소득세 구간도 늘어나죠. 45%면 10억 초과는 45% 된다는 거예요. 10억 초과.
원래 42%였거든요. 근데 구간 하나 더 만들어서 10억 초과되면 초과분의 45%를 세금을 내라 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세 마찬가지고. 그죠? 장난 아니죠. 근데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죠. 우리 해당사항 없어. 이거 야, 3% 올랐어. 아, 큰일 났네. 그런 걱정 왜 해, 우리가. 뭐, 그렇게 세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돈 벌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내려면요, 여기 해당되려면 1년에 연소득이 몇십억 돼야 돼. 그래야 여기 해당되는 거지. 뭐, 우리 뭐 연봉 뭐 1억도 안 되고 막 그런데 뭐 이런 신경 쓰고 있어요. 연봉 1억이면 과표는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공제 받고 하면 뭐 몇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는 거지. 이게 금액이 과세 표준이 10억 초과라는 얘기잖아. 그럼 각종 공제 받고 하면 실소득은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0억 훨씬 넘는다는 얘기지. 난 내고 싶네, 이런 거. 45% 되면서 걱정 한번 해보고 싶네. 아, 나 45% 미치겠네.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네. 그죠?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그죠? 아, 나 종부세 때 미쳐버리겠어. 아주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아, 나 종부세 또 나와. 아, 작년에 1,000만 원 내, 이번에 2,000 내게 됐는데,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네. 그죠? 아무나 내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은 근데 종부세 워낙 많이 내니까. 웬만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골에서 지방은 거의 종부세 별로 안 내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근데 요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다 올랐어요. 천안도 아파트가 엄청 올랐는데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작년인가 싹 쓸고 갔어요. 한번 훑고 갔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가격 이빨 올려고 싹 팔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실수요자는 없죠. 왜? 그 돈 주고 안 사죠, 아파트를. 그 천안의 아파트를 막 그 30몇 억짜리 뭐 저기도 하는 걸 그걸 막 5억, 6억 주고 누가 사겠어요? 저 같으면 안 사죠. 왜? 그 돈 주고 그걸 왜 사요? 안 사지. 근데 이미 이만큼 올랐죠. 안 내려가 한번 올라가면 그죠. 큰일이지. 그죠. 그 투기꾼들이 사가지고. 근데 뉴스 보니까 막 버스 타고 다닌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방에 가서 1억짜리, 그죠? 돈 들고 가가지고 1억짜리 막 몇십 채씩 산다잖아. 몇십 채씩 막 싼 거. 그 투기하는 사람들은요, 현찰 갖고 다녀요, 여러분, 현찰. 이 가방, 공실 가방 딱 가가지고 계약할 때요,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계약금 1억 지금 줄게요. 이렇게 딱 까가지고 현찰 준다니까? 뭐 이런 거 없어요. 통장 계좌이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현업 잠깐 했었는데, 그 진짜 하는 사람들은요, 현금 들고 다녀요. 그 땅 좋은 거 있으면 날려달래. 그럼 바로 계약한대. 복비 계약할 때 준대. 복비를 계약한 때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 좋은 거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복비 받으려고 제일 좋은 땅 나오면 그 사람 연락하는 거야.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해주는 거죠. 왜? 밤에도 와요. 10시에 오더라니까 한 번은 그분이 연락했더니 밤에도 괜찮대. 10시 진짜 10시 왔어. 돈 들고 왔어, 현금으로. 근데 1,000만 원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현금을 1,000만 원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약서 딱 쓰더니 그냥 주고 가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그 사람 거 해주려고 막 중개업자가 혈안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계약만 하면 바로 그냥 잔금 아니에요. 계약 칠 때 돈 준다니까, 복비를. 현금으로 딱 준다니까. 자기가 준다고 한 돈을 딱 줘요. 그것도 복비도 현 복비가 아니라 순가중개니까 그 법정 복비를 주는 게 아니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땅을 싸게 주는 거예요, 걔한테. 얘기 안 해도 주인이 20만 내려왔어. 그럼 평당 20만 원이면 막 깎아요, 우리가. 19만 해달라고. 19만 만 원 깎자고. 그럼 당장 한다고 막 꼬시는 거야. 그럼 만 원 깎으면 복비 그 사람이 나 1,000 줘도요. 그 사람은 몇 천만 원 이익이 된 거야. 왜? 만 원 깎으면 확 줄으니까.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막 그때 막 그분한테 하려고 막 다들 여기저기 부동산 업자가 막 다 배달해가지고. 근데 좋은 땅 그 사람 다 사갔죠. 그죠? 그 사람도 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현금 들고 다닌다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그 가방 들고 왔다니까. 가방 이렇게 끓이더니 둘이 이렇게 주더라니까. 셔보래.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건 잘 기억하시면 돼요. 70, 60.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시험을 뭐 내냐면 이거예요. 이 말 있죠, 이 말. 이 말은 얘네만 해당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지문에 토지, 건축물, 주택이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의 비례하면 언제만 나와야 되는 거야. 지문상에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만 나오고 걔네가 안 나오면 무조건 쟤는 나오면 안 되고 그냥 시가 표준에 그래 된다는 거지.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을. 시험을 그걸 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토지니까 뭐예요?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라고요? 70%. 건축물도 70%, 주택은 60%. 얘는 세금을 좀 덜 내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시가 표준 다 내는 거, 선박항공기는. 자, 그럼 여기 문제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이제 시험은 이런 식으로 되죠. 헷갈리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왜 X일까요? 이 말은 누가 나왔을 때만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이 말이 맞으면 얘도 선박 항공기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산세 전체가 다 이걸 곱한다는 뜻이네요. 그럼 선박 항공기도 공정시장을 곱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얘네가 나오면 얘가 나와야 되고 얘네들이 안 나오면 공정은 나오면 안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시험에 이건 했죠. 주택에서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맞는 지분을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저기 보면 과표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 법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개인도 시가 표준을 계산하고 법인도 이걸로 계산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시험에 겁나게 잘 나와요. 뭐라고? 개인은 시가 표준액,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 표준화 이렇게 내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법인만 나왔다면 국수, 취득세 있죠? 국수 공판장 법인 장부가액 그걸 떠올려요. 그래서 그걸 맞았다 고르는 거야.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공부되면 분명히 그렇게 돼요. 실제 기출로도요. 이게 냈었거든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다 틀렸다고 5번에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가액 그러니까 그렇지 국수공판장 법인 장부 맞았어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보유세는요.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건 법인이 땅을 가지고 있건 세금은 누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뭘 가지고요? 공시가격으로. 똑같은 거야. 법인은 토지 과세할 때 법인한테 장부가액 갖고라 해서 그 장부상의 금액으로 재산세 부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개인, 법인 다 같다. 자, 정리하면 그거예요. 원칙은 시가 표준액 첫 번째. 그죠? 근데 토건주, 부동산이 나오면 공정시장가의 비율 나와야 되고 마지막 하나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똑같이 계산한다. 저기서 더 나가면 이 비율이죠. 비율. 그죠? 이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현재 70%고 주택은 몇 프로? 60%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그죠? 근데 얘는 현재 70, 60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도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별다른 없으면. 자, 그래서 그 209페이지 4번의 재산세 과세 표준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재산세는 세무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보통 징수이므로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을 기본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에 비롯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또한 재산세 과표는 개인, 법인 모두 동일하게 산정한다. 그러니까 거기 개인, 법인 동일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토건주 나오죠? 걔네들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를 비율 곱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뒷장에 가면 그 비율이 나와 있어요. 거기 210페이지 그 밑에 핵심 가직이라고 돼 있죠. 밑에 그죠? 그 박스 안에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70이라고 되어 있고 주택은 100분의 60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공정시장가에 비해 현재 적용되는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뭐 볼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고요. 자, 넘어가면 212페이지 뭐 있어요? 이제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 212페이지. 프린터 여러분 이게 표 이게 안 그려지는 게 그게 그대로 복사하니까 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파워포인트를 바로 복사하니까 그래서 좀 그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올해 이번 달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세율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세율을 뭐 지금 구체적으로 세율 자체를 외울 건 아닌데요. 그죠? 보시면 일단 세율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이게 있죠? 이게 있고 얘는 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그죠? 자, 우리 지방세는 전부 다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 했죠.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과세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 똑같으면 비례세율.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면 누진세율 그래요. 근데 지방세는 다 비례세율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누구만 재산세만 뭐가 같이 섞여 있다? 누진세율이 섞여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재산세, 누진세율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3개만 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겠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요 3개가 뭘로 되어 있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3개만. 그죠? 그래서 얘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작년 시험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모두 고르셔서 별도 합산하고 주택이 정답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로 되어 있어요. 누진은 특징이 구간이 나와요. 구간. 얼마에서 얼마. 왜? 금액대별로 세율이 다르니까. 그죠? 근데 비례는 딱딱 떨어진다 했죠.
그 비례세는 뭐 0.07%, 0.2%, 4% 이런 식으로 가요. 누지는 0.1에서 0.4%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요 세율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걸 뭐 지금 못 외워 이거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막 분리만 아까 우리 토지가 종합별도 분리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종합별도 그다음에 분리가세는 저율과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율 분리가세,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건 지금은 아니죠. 지금 이거 외울 건 아니죠. 지금 숫자를 못 외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이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 보시면 돼요. 교재 다 있는 겁니다. 이 기본서에 그죠? 보시고 그리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외우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다 할게요. 여러분 책에 있으면 책 보시면 다 똑같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주택은 얘가 만약에 세율이 하나만 나온다 치잖아요. 그럼 제일 기본이 뭐라고요?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만 먼저 볼게요. 주택은 아까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세요? 별장, 일반 주택이 나눠져 있잖아요. 별장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까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았잖아. 다 똑같고 뭐만 달라요? 세율만 달라요. 세율만.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별장의 경우 납부기한은 주택분 재산세와 동일하다. 다 맞아요. 뭐만 다르다고요? 세율만. 근데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거든요. 별장 우리가 아무나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월세 살아. 반지에 월세 살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 너 반지에 월세 사냐? 야, 근데 내가 양평에 별장 하나 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별장은 보통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사치품이죠.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왜? 네가 별장을 사서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세금을 낼 능력도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취득세도 중과세잖아요. 왜 취득세 중과세겠어요? 네가 일반 주택도 아니고 별장을 살 정도면 능력이 있어서 산 거지. 그러면 세금을 낼 능력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세금을 더 내. 해서 중과세예요. 갖고 있으면 별장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으면 갖고 있는 거지. 너 능력 있네. 별장 샀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네. 그죠? 그러니까 너 세금 많이 내. 그 많이 내가 얼마냐면 4%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4%? 야, 취득세는 12%. 취득 12%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취득세는요 살 때만 내잖아. 그죠? 취득할 때만. 얘는요 갖고 있으면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팔지 않는 한은. 그럼 별장 갖고 있으면 매년 6월 1일 되면 따박따박 봉투 열렸네하고 계속 세금 내려요. 그러면 1년에 4%면 10년이면 40%예요. 40%. 그죠? 그리고 이게 장난 아니고 4%면. 그리고 얘가요 최저세율이 0.07이거든요. 재산세 가장 낮은 세율이 0.07이에요. 그럼 제가 몇십 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이 4%. 왜? 이거 매년 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제일 높은 게 그거예요. 고급 선박. 자가용 선박 있죠. 배. 그게 5%예요.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누가 여러분한테 나 이번에 신빙 새로 하나 신형으로 요트 사가지고 하나 구역 있는 거 너 줄게 하고 주잖아. 못 타. 왜? 타는 건 탈 수 있어. 왜? 그 기름 많이 먹잖아요. 기름 없으면 요트에다가 돛 달면 되고 돛 안 달면 뭐야? 노 저으면 돼. 노자로 저 탈 수 있어 요트를. 근데 뭘로 주고? 세금을 주고 5%씩 내요. 5%씩. 그럼 돈 벌어서 모았다가 월급 모아가지고 근근히 뭐 적금 타가지고 세금 내고 적금 타고 세금 내야 된다니까.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손흥민처럼 한 달에 뭐 1년에 뭐 돈을 그렇게 벌어야 페라리 한정판 14억짜리 샀다잖아 이번에. 손흥민이가 페라리 14억짜리 스포츠카 한정판 뉴스에 나왔어. 걔가 스타는 스타예요. 그거 사니까 영국에서 막 그죠? 잉글랜드 프리미어에서 막 손흥민이가 이번에 한정판 14억짜리 샀다고 막 하고 그죠? 걔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하면 뭐 주급 3억? 재계약하면 5년에서 주급 3억으로 예정이래요. 아, 일주일에 3억? 그죠? 일주일에 3억씩 계약하는 5년간. 그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야, 1년에 3억도 큰데 주에 3억이니까 1년에 150억, 160억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5년이면 돈 1,000억 가까이 되죠. 축구 했어야 돼. 그래서 축구나 야구나 이런 운동 했어야 되니까. 그죠? 요새 골프도 하면 100억 이러잖아요. 야구도 뭐 FA 하면 4년 하면 100억 막 이러니까. 말이 100억이지. 그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야구 운동하면 아유 지질이 고생이고 맨날 그랬는데 골프나 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높죠? 굉장히. 자, 그럼 나머지 주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진으로 0.1에서 0.4%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예요. 이 고급 주택 있잖아요. 이 고급 주택이 사치성이거든요. 별장처럼. 근데요, 재산세는요, 취득세는 고급 주택 중과세를 해요. 살 때. 근데 재산세는 중과세 안 해요. 왜? 주택이라 안 해요. 그럼 얘는 누구하고 똑같아? 일반 주택하고 세율이 같아요. 이거 처음에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돼요. 별장과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를 적용하고 이렇게 내버려요. 그러면 언뜻 읽으면 얘가 사치성이니까 얘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맞았다 이렇게 고른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되게 많이 강조하죠. 주택할 때 재산세는 고급 주택 중과세 없고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누진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할 때 같이 가니까 일반 주택이나 고급 주택이 세금이 그렇다고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죠. 왜? 누진이니까 고급 주택이 더 비싸겠지. 그럼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하지만 중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나중에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주택이 제일 기본이에요, 세율은요. 그래서 일반 주택은 누진으로 가는데 별장은 사치성이라 4%로 가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고급 주택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작년 시험에 제가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익을 고르시 이렇게 냈대잖아요. 그러면 지문에 주택도 나왔거든요. 그럼 걔는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주택 이렇게 안 내요. 항상 주택하고 여기다가 가로 안에 뭐 별장은 제외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주택 안에 별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별장은 비례세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 낼 때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고르셔 이렇게 주택을 예로 내고 가로치고 별장은 제외라고 써준 거야. 왜? 그거 안 써주면 이의신청하죠. 야, 별장도 주택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별장은 비례세율이니까 틀렸지.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가로치고 제외. 그럼 얘는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누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면 돼요.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고급 주택은. 그죠? 그렇게 해서 주택 부분만 세율은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주택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214페이지에 나오죠. 214페이지. 그 1번에 별장 나오죠. 그죠? 자, 별장 뭐라고 돼 있어요? 과표 1000분의 40. 근데 그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인데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합한 과세 표준에. 무슨 뜻이에요? 얘도 주택처럼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해가시죠? 그 얘기예요. 주택하고 똑같다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그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급 주택 포함. 무슨 뜻이에요? 고급 주택 중과세 안 하고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뭘로 간다는 거요? 누진세율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진에서 거기 0.1에서 0.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동그라미 3번에 올해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은 토지까지 같이 과세하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근데 그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정확하게 부속 토지 경계가 확실치 않아요. 그럼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요. 나중에 지방세는 무조건 바닥 면적 불분명하다. 그럼 무조건 10배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에 20배 이렇게 나왔어요. 야, 그런 건 진짜 무슨, 그죠? 지금이니까 1년 공부하면 20배는 딱 보자마자, 왜, 뭐야, 문제를 이따 내냈어. 이렇게 되는 거지. 10배. 무조건 지방세는 10배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택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세율, 그죠? 이렇게 보시고. 아,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세율은 그렇게 보시고, 212페이지 보시면, 잠깐 볼게요. 212페이지. 그 5번에 재산세 세율 이렇게 나왔죠. 그죠? 거기 보면 212페이지. 거기 보세요.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자, 지방세는 뭐가 된다 했죠? 가감 조정 된다겠죠. 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있다. 그랬죠. 자, 근데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원래 당해년도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지문이 없네요. 그러니까 가감 조정했어. 그럼 어떻게?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3년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은평구에서 세율을 조정해서 재산세를 낮췄어요, 올해. 그럼 내년에 올해 적용했으니까 내년도 똑같은 거 적용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내년에 가면 또다시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나중에 정규 강의 들어가면 제가 왜 그런지 배경 설명 좀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도 지방세니까 세율 나면 항상 뭘 기억하셔야 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다 뭐가 가능하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지방세는 다 똑같이 50%.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각각 예배가 특징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강조할 거예요. 얘는 요게 나오고 얘는 요게 나오고. 근데 재산세 많이 강조했던 게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재산세만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올해 시험에 3년간 이렇게 틀린 지문을 냈죠.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5년간 적용할 수 있다고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근데 올해는 3년간 이렇게 시험을 낸 거지. 나온 거 또 나온다니까요. 기출문제가 한 7, 80% 나와요. 세법은. 최소 70% 이상은. 그리고 그거만 잘 정리하면, 완벽하게 정리하면 10개는 만든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은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부가징수 있죠? 그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년 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푹 쉬지 마시고, 민법 개론 좀 열심히 하시고요. 그죠? 민법 개론 열심히 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